열전달 6의 A절 예제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평판에서의 예제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예제 1번 폭이 0.2m이고 길이가 1m인 L이 1m가 되겠죠. 얇은 평판 윗면에 1m 길이 방향으로 1기압 20도씨 공기가 2m/s 속도로 흐르고 있다. 이때 평판의 표면 온도가 60도씨로 유지될 때 첫 번째 x 0.5m에서 국소 대류전도 개수와 일루속을 구하라. x 1m입니다. 5m가 아니고 1m에서 국소 대류전도 개수와 일루속을 구하라. 평판 전체의 평균 대류 전달 개수와 대류 전달을 구하라. 공기의 물성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판이 이렇다는 얘기죠. 폭이 0.2, 길이가 1m,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공기가 불어옵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옆에서 보면 U 무한대, T 무한대, 20도씨, 2m/s. 표면 온도는 얼마? 60도씨. TS는 60도씨. 자, 0.5m일 때 1m 지점에서의 열 전달률을 구하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온도는 T 무한대가 20도가 TS가 60도면 이런 경우에는 유체의 온도는 20도와 60도의 평균 온도인 막온도 Film Temperature 2분의 40도씨의 값을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레이놀즈 넘버 X는 뮤분의 로 U 무한대 X에서 뮤와 로는 앞에 표에서 40도씨에 주어진 값들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뮤는 특히 표에 주어진 것은 뮤 값에다가 곱하기 10의 5승한 값입니다. 이 숫자가. 따라서 실제 뮤 값은 여기에다가 10의 마이너스 5승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1.474 곱하기 10의 5승. 5 곱하기 10의 5승보다 작으니까 평판 위에서는 전부 평판 끝까지 다 청류 유동이 되겠죠. 따라서 청류 의미로 6의 8절의 식 1을 사용하면 됩니다. 너셀 넘버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 외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다음 거기에 그대로 레이놀즈 넘버 계산한 거와 프란틀 넘버 이것도 역시 40도씨에서 읽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대류열 전달은 이런 식을 구한다든지 하는 것이 어렵지. 이 쉬면 어느 식을 사용할 줄만 알면은 너셀 넘버 구하면은 그 다음 아주 쉽다. 너셀 넘버는 바로 너셀 넘버의 정의가 K분의 H X 너셀 넘버 X면 X. 자, 너셀 넘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대류의 열 전달 개수를 무차원으로 나타낸 거다. 이래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114.0 무차원이죠. 숫자입니다. 그러면 HX는 이게 114.6이니까 이렇게 계산되겠죠. K, X 0.5. 그러면 H가 뭐 계산되면은 연료소금 너무 쉽죠. 6.1, 244W per 메타제곱.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X 1m에서 구하라. X 1m이면 레이놀즈 X 이것만 달라지겠죠. 2배가 되겠네요. 그런데 역시 청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청류 음면은 똑같은 식을 적용하면 되겠고 거기다가 레이놀즈만 바뀌네요. 그럼 162. 따라서 똑같습니다. HX는 요 대입을 하면 4.31, 연료속은 172.4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L 1m일 때 전체 평판 이제 L일 때 전체 평판에서의 열전달률 Q닷을 구하라면은 평균 열전달 개수 H를 구하면 되겠죠. 그것은 역시 청류니까 청류에서는 6의 6절의 식 2가 되겠습니다. 너셀 넘버는 레이놀즈 넘버 X가 아니고 L이 되겠죠. 이렇게 대입을 하면 방금 너셀 넘버는 레이놀즈 요것만 바꿔서 대입을 하면 0.664 하면 324. 자, 앞에서는 HX를 계산한 것이고요. 지금 3번은 평균 대류열 전달 개수 H를 구했으니까 열 전달률은 Q닷은 HA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690W 단위는 와트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빼도 되겠네요.
그런데 3에서 평균율을 일단 식으로도 구했지만 이 평판 전체가 청류일 때는 HX 이퀄 L인짐에서의 국소 열전달률과 HL 전체에서의 평균 열전달은 2배가 되겠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즉, 요 식이 성립하는 것은 평판 전체에서 청류일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평판 청류일 때는 H가 이렇게 줄어들고 평균하면 항상 평균은 요 값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 2. 폭이 2m고 길이가 2m인 얇은 평판. 이제는 2m인 평판에서 20도 10, 좀 온도 속도가 커졌네요. 위험한 데는 10. 이때 평판 표면 온도가 60도로 유지될 때 평판 평균 대류 열전달의 개수와 대류 열전달을 구하라. 이제 이 문제는 길이가 2m 길어졌고, 그 다음 유무한대가 커졌죠. 유무한대가 10m/s로 커졌네요. 그러면은 레놀즈 수가 커지겠죠. 역시 똑같은 막온도에서 구하고, 그래서 레놀즈를 구해보면 1.179 곱하기 10의 레놀즈 L 끝 찢어지면서 구해보면은 이게 5 곱하기 12호승보다 크니까 끝에서는 난류란 얘기죠. 이 얘기는 앞부분은 청류고 뒷부분은 난류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혼합된 경우를 고려해야 되겠죠. 청류와 난류의 혼합일 때는 6의 8절에 식 14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 셀럼버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별 필요 없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난다면 교수가 이거 안 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 존경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그 대류 열전달 교수는 어느 식을 사용하느냐만 알면 됩니다. 자, 지금 혼합이니까 이 식을 사용하면 되는구나. 그 대입을 하면 되겠죠. 쉽습니다. 하면은 H 쉽습니다. H 그럼 Q닷은 아주 쉽죠. 열전달 대류 열전달은 몇 번 얘기하지만 너셀럼버 어떤 너셀럼버식을 사용할 것인가 알면은 여기서부터 H를 구하고 H로부터 Q닷 또는 HX면은 Q닷 이런 개념만 알면은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평판의 앞부분은 청류고 뒤에서는 난류이니까 청류 영역을 무시할 수 없고, 따라서 이게 혼합경계층에서 14를 사용하면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만 알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가 되죠. 예제 3. 국소 대류 열전달 개수 hx는 x의 함수입니다. 예제 2에서 hx를 fx를 한번 구해보고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에 예제 2랑 똑같죠. 자, 그런데 별 언급이 없으면 우리는 레이놀즈 크리티컬은 임계 레이놀즈 수는 5 곱하기 12호승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레이놀즈 넘버 x라는 것은 x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어느 위치에서 어떤 x에서 xcr이 되는가, 여기서 레이놀즈 넘버가 5 곱하기 12호승이 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즉 레이놀즈 크리티컬 넘버는 미우분의 이것이 5 곱하기 12호승이 될 때의 x는 x 크리티컬이 되고 xcr은 요 식에서부터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요 레이놀드 크리티컬은 5 곱하기 12호승으로 주고 나머지는 40도씨에서 역시 40도씨에서 값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0.848. 따라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0.848에서는 청류고 여기서는 난류로 바뀐다.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할 때는 천의 영역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그렇게는 아예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은 또 짧고 이러니까 청류, 요거보다 작으면 청류, 그보다 크면 난류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0.5보다 작은 0.848 1의 영역에서는 앞에 똑같죠. 청류의 식인 6의 8절에 식 1을 사용하면 되겠죠. 즉 너셀럼버는 이런 식을 사용하면 되겠고, 자 여기서 H 이것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바로 K
K분의 HX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건 청류니까 우린 특별히 XL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요 레이놀즈 넘버에 그대로 X를 대입하고 이렇게 해보면 HXL은 어떻게 되느냐면 0.33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고 나머지를 다 C1이라고 두면 C1은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다 0.332 K, X는 빼고요. 로뮤 이렇게 하면은 C1은 40도씨에서 주어지는 값들이죠. 다 테이블에서 읽으면 됩니다. 이것도 10U만 되는 10 이렇게 읽으면은 6.1 이렇게 나와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HXL은 쉽게 말하면 6.1 루트 X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X가 0.848인 영역에서는 난류라 그랬죠. 난류는 식이 달라지고 물론 외울 수 필요 없다 그랬죠. 자, 이게 그러나 어느 식을 여러 식이 주어지면 어느 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의 누셀 넘버라는 것 자체가 K분의 HX인데 난류 영역이니까 T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 따라서 여기서 HT는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역시 X를 끄집어내면 X는 마이너스 5분의 1승이네요. 거기다가 나머지는 다 상수 C2라 두면은 C2는 나머지 다 0.0296K X만 빼고 다 적으면 이렇게 되고 그때의 값들을 다 대입을 하면 29.3 이렇게 구해지겠죠. 따라서 종합하면은 X가 청류 영역인 X가 0.848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6.1 나누기 루트 X로 주어지고 X가 0.848보다 클 때는 29.3 X의 마이너스 5분의 1승, 즉 X의 29.3 나누기 X의 0.2승이네요. 마이너스 0.2승이니까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0.848을 기준으로 해서 작을 때는 청류, 클 때는 난류. 그래프를 보면은 청류에서 난류로 바뀔 때 난류 영역이 열 전달이 훨씬 잘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얘기는 난류는 막 섞입니다. 그러면 찬 공기와 막 섞이니까 여기서 열 전달이 더 잘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림에서 앞에 예제 1에서도 봤지만 예를 들어 L점 전체가 청류라면 이 열 전달 계수는 이렇게 줄어들고 이거의 평균은 요즘에 어떤 지점에도 좋습니다. 이 점까지의 열 전달 계수 이렇다면 그거의 평균은 이거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 청류에서 난류로 바뀐다든지 난류인 경우라든지 뭐 그러면은 평균 열 전달 계수는 여기서 끝 지점에서의 요게 HXL이겠죠. 그것이 요거는 H인데 2배가 아니라니 오히려 평균 열 전달 계수가 이것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작네요. 평균 열 전달 계수가 이 점에 대류 열 전달 계수가 작습니다. 평균을 나타내보고 이 평균은 예제 1에서 예제 2에서 구했나요? 어쨌든 똑같은 예제 2에서 구했나 봅니다. 그걸 사용하면 됩니다. 예제 2 맞네요. 예제 2에서 구한 평균 열 전달 계수를 여기 나타내 보면은 21.4 이렇게 되겠습니다.